2013년 1회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4쿨롬. 자, 단위가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쿨롬이라고 읽고 전하를 의미합니다. 14쿨롬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560줄의 단위가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은 1양을 뜻합니다. 1을 했을 때 기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전압의 원관계는 전하가 이동하면서 얻거나 잃는 에너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V는 Q분의 W라고 이제 공식을 쓸 수 있고요. Q 값은 14, 그 다음에 1양 W는 560, 계산기로 나누시면 40V가 나오겠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00V, 300W의 전열선의 저항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항 R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먼저 100V 전압을 줬고요. 자, 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V, P, R 중에서 R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식 P는 V 곱하기 I는 I제곱 R는 R분의 V제곱에서 요 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압 있고 전력 있고 그리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바로 쓰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R은 P분의 V제곱, 즉 P랑 R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P가 300, V가 100V, 100V 제곱 하시면 약 33.335옴이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저항과 코일, 저항은 R, 코일 성분의 저항은 X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XL은 오메가 L는 2파이 FL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고, 이때 이 회로에 직류 220V를 인가했을 때 20A가 흐른다. 즉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이걸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저항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값 해서 R값은 I 20분의 직류 회로의 전압 220 하시면 저항을 11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전압과 전류로 저항값을 구하느냐면 이 저항값은 전압 전류와 동상 혹은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의 소자 특성을 의미합니다. 해서 주파수와 무관한 것은 직류 회로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회로에 직류 전압을 인가했으면 존재하는 값은 저항 R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는 순저항 R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옴이라는 순저항 R값을 구했고 그때 똑같은 조건에서 교류를 220V를 인가했을 때 10A의 전류가 흐른다 했습니다. 그때는 교류 성분에서 어떤 값이 존재하냐면 전체 합성 저항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Z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체 합성 저항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Z, Z는 I분의 V, 여기서 V 값은 교류 전압, 그리고 이 전압에 의한 전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가 10A, 인가 교류 전압은 220 해서 전체 합성 저항은 22옴이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코일의 리액턴스 값을 물었기 때문에 Z는 R제곱 플러스 X제곱의 루트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관계식에서 X 값을 구해보시면 Z제곱 마이너스 R제곱의 루트 하셔서 Z가 22, R이 11,
제곱제곱에 루트 하시면 19.05255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흡사한 거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인가 전압을 100V로 했습니다. 여기 인가되는 전압이 100V로 했고, 이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무엇이냐? 자, 전력은 무엇이냐라고 했고 1, 2, 3, 4번의 단위를 보시면 모두 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전력, 유효전력, 평균전력을 의미하며 그 유효전력의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특성이 요 I라는 전류값이 일정한 특성이 나옵니다. 해서 일정한 전류 I를 구하시면 I는 Z분의, 즉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돼요.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은 이 6옴과 8옴을 벡터적으로 합성했는 루트 6제곱 플러스 8제곱 그리고 전체 합성 전압은 100V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기로 누르시면 10옴이 나오니까 10분의 100 해서 10A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유효하게 소비되는 전력값은 이 순저항에서 발생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전류 I 10제곱 곱하기 6 하셔서 소비전력은 600W가 나오겠습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합니다. 100V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입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500W 7A였다. 이때 이 선풍기의 역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역류는 크게 세 가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Z분의 R 값으로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체 전류에 대한 저항 성분에 흐르는 전류, 다른 말로 통상 전류의 B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라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요 관계식은 직렬 회로에서 많이 쓰고요. 두 번째인 이 관계식에서는 병렬 회로에서 역류를 구하는 형태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값은 용량과 전력 값을 알았을 때 이 역률식을 이용해서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상을 다시 보면 500W라는 P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VI는 전체 전압, 전체 전류입니다. 즉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를 곱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피상전력으로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력에 보시면 피상전력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역류식은 피상분의 유효라고 있기 때문에 피상전력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 그 다음에 소비전력 P값은 500W. 이걸 어떻게 P라고 알 수 있느냐면 단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와트에 이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 것은 소비전력 P값이 됩니다. 단위가 와트입니다. 그래서 V가 100, 그 다음에 I가 7, 소비전력이 500W 하셔서 0.71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가 전압이 200V. 자, 먼저 콘덴서가 병렬로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가 전압, 그 다음에 C1, C2. 그리고 여기 전체 전류 I가 흐르고 I1, I2 전류가 흐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V가 200V, 그 다음에 C1이 10마이크로페럿, C2가 5마이크로페럿,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합성 정전 용량 값을 구해보시면 콘덴서 병렬은 두 개의 값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과 5 다 더하시면 15 마이크로 페럿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페럿은 콘덴서의 단위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단위가 같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전체 콘덴서 용량값, 즉 이 C1과 C2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이 두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체 전압 Q 값을 구해보시면 인가되는 전압에다가 전체 정전 용량 C0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가되는 전체 전압은 200V고 그 다음에 전체 정전 용량은 이거 두 개를 더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는 3000 마이크로 쿨럼이 나와요. 3000 마이크로 쿨럼. 자, 그러면 여기 C1에 축적되는 전하를 한번 구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 C1에 축적되는 전하를 Q1, C2에 축적되는 전하를 Q2라 했을 때 이 전하는 전류와 시간을 곱했는 형태로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단위 시간, 즉 1초 기준이라고 한다면 전류는 전하에 비례하는 특성이 나올 거예요. 거의 같겠죠. 거의 같은 특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 이 I1과 I2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Q1과 Q2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Q1 값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전류 분배 법칙과 마찬가지로 C1 더하기 C2분의 자 여기 비례 관계가 되겠죠. C2 곱하기 전체 전하 Q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C1은 10 마이크로페럿, C2는 5 마이크로페럿, C2가 5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전체 전하 Q가 3000 하셔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2000 마이크로 쿨럼이 나옵니다. 자, 다시요. 병렬 회로에서 전체 합성 정전 용량 값을 구하시면 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축적되는 전하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직렬 회로일 때는 전체 합성 정전 용량 값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직렬에서는 C0 값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라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분배되는 전압은 C1 더하기 C2분의 C2 곱하기 V V2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V 즉 이것과 그 다음 이 식을 비교를 해보시면 병렬 회로에서는 비례, 직렬 회로에서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저항의 접속과 반대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즉 C입니다. C. 자,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가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즉, 직렬 접속에 대한 병렬 접속의 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 접속을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크기가 모두 같다 있기 때문에 개수로 하나의 값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병렬일 때는 앞서 모든 값을 더해주면 된다 했으니까 개수로 하나의 값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10개 곱하기 하나의 값. 그러면 C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날려버리시면 10 위로 올라가셔갖고 100. 즉 100배로 증가한다가 되겠죠.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10큐라트, 즉 출력 P0, 슬립이 4%, 운전되고 있는 삼성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선은, 즉 PC2. 자, 그러면 우리가 기기에서, 유도기에서 배웠던 전력 변환에서 2차 입력과 그 다음에 2차 동선, 그 다음에 출력과의 관계식을 보도록 합니다. P2 대 PC2 대 자, 여기서는
기계적인 출력 PK라고 적을 수도 있고 출력인 P0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PK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안에 기계순이 들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존재하는 값을 봅니다. 출력요. 출력이 10kW. 여기서는 PK라 적었지만 별다른 말이었기 때문에 P0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K 값을 줬고요. 그럼 PK에 해당되는 부분이 1-S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차 동선. 2차 동선은 PC2가 됩니다. PC2에 해당되는 부분이 S가 되겠죠? 슬립 값은 양쪽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슬립 값은 제외한 출력과 동선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출력은 1-S, 그 다음에 PC2는 S와 관계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례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SPK는 P2의 1-S라고 적을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PC2가 되겠습니다. 이게 P2가 아니라 PC2가 되겠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PC2, 2차 동선입니다. 그러면 1-S를 이렇게 이항을 시키시면 결과값으로 PC2는 1-S분의 S 곱하기 PK가 돼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1- 슬립이 4%, 0.04 슬립 0.04 곱하기 출력이 10 곱하기 10의 3승 되겠죠. 계산하시면 416.66W가 나오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또 유도기에서의 전력 변환에 의한 비례식 관계를 가지고 와서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근데 조건을 보시면 1차 입력 P1을 줬고 1차 손실 PL1을 줬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2차 입력 값을 구해 보시는데 2차 입력은 1차 입력에서 1차 손실을 뺀 값이 돼요. 그러면 59kW라는 2차 입력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계적인 출력 P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관계로 2차 입력 P2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기계적인 출력 값 그리고 슬립 값을 줬기 때문에 PK는 1-S 곱하기 P2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력 변환식으로는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PK 값 1-S 그 다음에 2차 입력 1이 되겠죠. 그러면 비례식 적용을 시켜보시면 PK는 1-S P2라고 구할 수 있겠죠. P2는 앞서 59라고 구했기 때문에 슬립 값 적용시키셔갖고 대입하시면 57.23kW가 나옵니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속도가 30rps인 교류발전기 기전력의 주파수가 60Hz가 되려면 극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동기기에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단위는 RPM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동기속도 30rps라고 돼 있죠? 30rps. 자, 이 값은 초당 회전 속도가 되고 이 단위는 분당 회전 속도가 됩니다. 즉 이것을 초로 바꾸시면 6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해서 식 자체가 초당일 때는 P분의 2F, 분당일 때는 여기에 60을 곱해 주셔갖고 120F가 됩니다. 단위 잘 공식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위 잘 보시고 해서 극수 P는 동기속도하고 위치 바꾸셔갖고 NS 30분의 2 곱하기 주파수 60 하셔서 4극이라는 극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일 때,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을 100분율로 쓴 값이에요. 이 전압 변동률 값이 0일 때는 평복권을 의미하고 플러스일 때는 타여자, 분권, 부적복권, 차동복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었는 마이너스 값일 때는 직권과 과복권을 의미해요. 그러면 직권은 없으니까 답 2번 과복권 발전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0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기, 지금 조건에서 동기 발전기냐 동기 전동기냐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기라고 하면 동기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에서 기전력이 90도 앞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앞설 때는 증자작용이 나오겠죠. 증자작용.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9번을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압이 200V, 즉 E2가 200V, 2차 권선의 저항이 0.03, R2가 0.03, 2차 리액턴스가 0.04, 즉 X2가 0.04, 그리고 슬립이 3% 있을 때 2차 전류는, 즉 I2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2차 전류에서 중요한 것은 슬립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만약에 슬립이 존재했을 때는 2차 전류를 구할 시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 슬립을 곱하셔야 돼요. 저항 성분은 주파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저항 성분에는 슬립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0.03, 그 다음에 슬립이 3%, 0.03,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0.04, 그리고 2차 유도 기전력이 200V,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199.84A가 나오겠습니다. 제일 흡사한 거 200A 선택하시면 되겠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변전 설비에서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한다고 합니다. 그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즉,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변성된 2차 측에 전압을 변성하기 때문에 전압에 관련된 계측기기나 혹은 전압을 이용한 측정계기 혹은 어떤 부하를 작동시킬 때 필요한 보호계정기에 전원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3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수변전 설비에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여서 측정계기나 혹은 보호계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변압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이요. 단선의 굵기가 6mm 이하인 전선을 직렬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접속범은 무엇인가? 트위스트 접속이 되겠습니다. 47번을 보도록 할게요.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방법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을 보시면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에서 100m를 넘는 지역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폭을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할 수 없고 연접 인입선은 옥내를 관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7번에 1번을 보시면 인입선에서 분기되는 점에서 150m를 넘지 않도록 할 것. 자,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에서 100m를 넘지 않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 되겠죠. 자,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칸델라. 자, 단위가 CD라고 되어 있습니다. 칸델라라고 읽고 광도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60 칸델라의 점광원으로부터 2m의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30도의 기울어진 면 위에 조도, 단위가 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도의 단위는 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이 조도를 구하는 식은 E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분의 광도의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2m, 2의 제곱, 광도 i가 60 칸델라, 그리고 그 직각인 면과 30도만큼 기울어졌다 있기 때문에 코사인 30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12.99럭스가 나옵니다. 제일 흡사한 거 13럭스 하시면 됩니다. 자, 57번 문제를 볼게요.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라고 합니다. 그 경우 그 전격 전류 합계의 몇 배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해야 되는가? 자,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일 때는 1.25배,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00V 이상인 저압 옥내 배선 공사를 케이블 공사를 할 경우, 자, 조건이 400V 이상입니다. 할 경우 케이블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은 몇 종 접지 공사를 하는가? 400V 이상일 때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시고 400V 이하일 때는 3종 접지 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